자, 이제까지 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뤄보았습니다. 문장이라는 것과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기본 틀을 작성을 해왔었죠. 자, 이제부터는 이런 틀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산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 사용 방법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제어문이라는 것을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프로그래밍은 아직 시작되어지진 않았지만 연산자를 이용한 표현식을 통해서 하나의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결과값을 갖는 표현들을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식은 보통 항과 연산자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하나의 덧셈 연산을 나타내는 표현식은 2 더하기 3과 같은 표현식은 더하기라는 연산 기호와 그리고 그 덧셈 연산에 참여하는 2라는 값,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의 피연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표현식을 구성하고 있는 연산자에 의해 처리되어질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어서 보통 피연산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피연산자 항 혹은 줄여서 그냥 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표현식 내의 항은 그 표현식 내에서 기술하고 있는 연산자에 의해 처리되어질 데이터를 기술을 하는 일종의 피연산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만 그것이 단일 상수 데이터나 변수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또 다른 표현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값을 갖는 함수 출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괄호로 명시적으로 둘러싸여지거나 혹은 둘러싸여지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의 결과값을 갖는 다른 표현식들이 모두 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표현식이다라는 것은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기술한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보면 n1 더하기 n2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자, 더하기라는 산술적 덧셈 연산을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연산 기호와 그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참여할 데이터로서 n1이라는 데이터와 n2라는 데이터가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n1이라는 데이터와 n2라는 데이터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연산을 수행해라 라는 그런 문장이 될 것이에요. 이 자체로 충분히 훌륭한 표현식이 되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모든 표현식은 그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있는 문장처럼 그저 연산을 수행시키고 그 결과를 어디에도 반영하지 않게 되어지면 애써 연산을 수행시켰지만 그 결과를 그냥 버려버리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변수라는 부분 다룰 때 살펴봤듯이 n1 더하기 n2라고 하면 n1이라는 변수의 값과 n2라는 변수의 값을 더한 그 결과를 n1이나 n2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임시 변수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임시 변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내가 연산의 결과값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임시 변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연산만 애써서 수행시키고 그 값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마나한 일을 해버리고만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식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연산을 수행시키고 그 연산을 수행한 결과를 다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주거나 혹은 다른 표현식의 항으로 사용되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내가 연산한 결과값들을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문장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식은 어떤 그 연산자가 기술해주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그 결과들을 산출을 해주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모든 표현식은 그 연산의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연산자라고 불리어지는 하나의 연산 기호를 통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기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산자를 통해 연산할 데이터로서 우리가 소위 피연산자 항을 이 연산자의 특성마다 그 연산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수만큼을 전달받아서 주어진 연산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는 C 언어에서 제공되는 연산자들은 어떤 연산자들이 있는지, 또 그 연산자들은 어떤 피연산자들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결과값을 갖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부분은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산자라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겠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연산자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책에서 딱 집어서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연산자는 각각의 연산자마다 고유한 연산의 행위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과, 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연산에 대한 결과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더하기라는 기호는 산술적 덧셈 연산이라는 행위를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값으로 두 피연산자의 값을 산술적으로 더한 하나의 결과값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연산자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지는 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연산자들은 그 연산의 행위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피연산자 항으로 갖게 될 것이고, 그 가진 피연산자 항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고 결과값을 갖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연산자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피연산자 항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보통 단항연산자, 이항연산자, 삼항연산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지는데, 항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대한 차이죠. 혹은 기능에 따른 분류는 뭐 산술연산자,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 대입연산자, 비트연산자 등등으로 분류가 되어져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지만 피연산자 항의 개수가 다를 수 있는 그런 연산자들이 있어서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봐두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연산자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올바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더하기라는 기호는 산술적 연산을 수행하는 산술연산자이구나. 그런데 이항연산자라서 반드시 피연산자항이 2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르게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피연산자 개수에 따라서 연산자를 분류해보면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피연산자의 항이 하나일 수도 있고 심지어 3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연산자 개수가 없는 연산자도 없고 피연산자가 4개 이상인 연산자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되겠어요. 보통 단항 연산자 같은 경우는 부호 연산자처럼 마이너스 얼마 이런 것처럼 피연산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연산자인 것이고, 이항 연산자라고 한다면 앞서서 봤던 2 더하기 3처럼 2개의 피연산자를 갖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항 연산자라는 건 좀 특별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의 표현식 내에 분리되어진 2개의 기호를 통해서 3개의 피연산자를 기술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삼항연산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산자는 하나의 연산 기호를 기술을 할 때 여러 개의 기호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절대 띄어쓰지 않아요. 각각의 연산 기호들이 분리되지 않고 딱 붙여서 사용되어지는 데 반해서 삼항연산자는 2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되어진다 정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연산자를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해보게 되면 대입연산자 혹은 할당연산자라고 부르죠. 대입연산자, 부호연산자, 산술연산자, 형변환연산자, 타입캐스팅이라고 해서 자료형을 변환하는 연산자, 증감연산자, 증가, 감소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연산자 등이 있어요. 물론
증갑연산자도 일종의 산술연산자로, 또 부호연산자도 산술연산자의 일부로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는데 살짝 쓰임새가 달라서 좀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관계연산자 혹은 비교연산자라고 불리우는 부분, 그리고 논리연산자, 조건연산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 같은 것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트연산자, 콤마연산자 같은 것들이 우리 C 언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주로 대입연산자, 부호연산자, 산술연산자, 형변환연산자, 증갑연산자까지 다룰 것이고, 이 관계연산자나 논리조건연산자 같은 경우들은 우리 뒤에 가서 조건문이라는 걸 배울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연산자는 거의 쓰임새가 없어요. 이런 건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없다 생각하면 되고, 하나 이제 비트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트연산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산자이기는 해요. 다만 우리 수준에서 현재 비트연산자를 너무 깊게 다루어 버리게 되면 다소 좀 지칠 수 있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힘들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비트연산자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하고 나서 간단하게나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해봅시다. 자, 특이하게 보면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도 있어요. 다른 연산자는 보통 기호 문자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이즈 오브라는 영문자 문자열로 구성된 연산자가 제공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다른 연산자들과 좀 모양새가 달라서 저거 함수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함수와는 좀 특징이 다르다, 함수는 아니다 라는 것 참고 삼아 봐두기 바랍니다.